혹시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금속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온도가 바뀌어도 거의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합금 하나가 어떻게 노벨상을 받고 정밀과학의 시대를 열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을 이해하려고 모든 걸 재고 또 숫자로 표현해왔습니다. 모든 지식의 기본이었죠. 과학의 발전은 늘 더 정확하게 재려는 노력과 함께 해왔거든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재는 가장 기본 도구, 바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이 맞닥뜨렸던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냥 철학적인 고민,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당시 현대 과학에게 정확한 측정이라는 건요, 거의 종교나 다름없었거든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천문학자가 별의 위치를 계산하든 물리학자가 어떤 힘을 측정하든 모든 과학의 발전은 결국 얼마나 더 정확하게 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자가 없으면 완벽한 과학도 없었던 셈이죠. 그래서 과학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해결해보자 하고요. 전 세계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나나나의 특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아주 역사적인 여정이 시작된 거죠. 이게 정말 수십 년이 걸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처음 우리 그냥 지구 크기를 기준으로 삼자 해서 미터라는 단위를 만들었고요. 마침내 파리에 국제 도량 연구기라는 걸 세워서 전 세계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똑같은 자를 쓰게 된 거예요. 같은 언어로 소통하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이었는데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교활한 적이 숨어 있었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힘, 바로 열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열 팽창이라는 건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거의 모든 물건은 더워지면 늘어나고 추워지면 줄어든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바로 이 너무나 당연한 물리법칙 때문에 우리가 믿었던 자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1m짜리 기준자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푹푹 찌는 여름에는 이 자가 자기도 모르게 살짝 늘어나고요. 꽁꽁 어는 겨울에는 또 쪼그라드니까요. 아니, 이런 자를 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측정을 하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바로 이때 이 근본적인 문제의 정면으로 도전한 한 과학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 그의 이름은 샤를 에두아르 기욤, 국제도량연구의 국장이었는데요. 이분은 평생을 정확한 측정이라는 한 우물만 파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자기 사명으로 여겼죠. 수년을 매달린 끝에 기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아예 열을 받아도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금속을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당시 물리학 상식으로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냅니다. 그가 찾아낸 해답의 열쇠, 바로 이 숫자 36%였어요. 강철에 니켈을 딱 정확히 36%를 섞었더니 정말 마법처럼 이 합금이 열에 거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기욤은 이 혁명적인 신소재에 딱 맞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로 인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따온 건데 이름 자체가 이 합금이 뭔지 그냥 다 설명해주죠. 기욤이가 직접 한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열의 작용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 금속의 탄생이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변하지 않는 금속이 그냥 실험실에서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게 과학과 산업계 전체에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혁명이었어요. 인바가 미친 영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덕분에 지구 둘레를 재는 측량 기술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온갖 정밀 기기들의 성능은 말도 안 되게 좋아졌죠. 심지어는 우리 손목시계가 더 정확해지고 집에서 쓰는 전구 가격이 싸지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니까요. 경제적인 가치도 엄청났습니다. 단지 전구에 들어가던 비싼 백금을 인바로 바꿨을 뿐인데 당시 돈으로
1년에 2천만 프랑이 절약됐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인바가 그냥 유용한 발명품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아니 이 합금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지? 하고 파고들면서 물질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한 단계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 발전에도 기여를 한 셈이죠. 결국 노벨위원회도 이 발견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에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기욤의 연구는 가장 큰 유용성을 지닌, 즉 우리 인류에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준 위대한 발견이었다는 겁니다. 기욤은 열팽창이라는 자연의 아주 보편적인 한계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과학자들은 또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도전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또 다른 자연의 결함을 해결할 다음 노벨상 수상자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죠.